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오픈 AI와 네. 또 또 브로드컴, 오픈 AI. 또 오픈 AI, 브로드컴이 또 협력 소식 네. 들려왔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이제 네. 뭐 간질간질하게 브로드컴하고 뭐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까 했어. 말까 이렇게 언지를 줬는데 이제 드디어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JP 모건의 100억 달러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좀 증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이 증시 상황 그리고 오늘 또 주요 이슈까지 저희가 짚어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본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추석 전에 뵀었던 것 같고 네. 추석이 참 길었기 때문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의도의 네. 현인으로 불리시는 그쵸, 솔로몬이시잖아요. 네, 솔로몬. 네. 신종호 본부장이 함께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빠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나스닥이나 S&P 선물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좀 네.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이죠. 1.17% 하락을 하면서요. 24,631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S&P는요. 0.92% 상승을 하락을 하면서 네. 6,633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둘 다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색깔은 당연히 어제랑 완전 반대인데 반대예요. 숫자가 어제 나스닥이 1% 중후반 맞아요. S&P가 1% 초중반 네.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다르지만 절대값의 크기가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내려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요일 밤에 있었던 트럼프의 그런 협박성 멘트 이후에 미중의 무역 분쟁, 갈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방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 AI, 브로드컴, JP 모건 이런 호재들을 다시 한번 가려지는 그런 이제 글로벌 매크로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조금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또 어떤 또 옥동이 분들이 네. 많이 들어와 주셨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동이 분들 또 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여러분 오카이고요. 오늘 이 유튜브에서 글로벌하게 닉네임이 다 영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잘 모르는데 이 말투를 보면 살짝 유추를 할 수 있는 땅비니님, 펄느낌님 들어와 계시고요. 100만 톤 완자님께서도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고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또 MK님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채팅을 쳐주셨는데 제가 살짝 놓쳤거든요. 저 휴가 다녀와서 목소리 좋아졌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남겨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요. MK님 오늘도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러분 여쭤봐 주시고 오늘 특히 또 솔로몬과 함께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마구마구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또 궁금하신 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아마도 지금 이렇게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 네. 시장을 오랫동안 봐주시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신종호 본부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엑기스들을 좀 담아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슈픽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버블 논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저스틴 폭스는 현재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이 닷컴 버블 정점이었던 98, 99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 올해 들어서 뉴욕 증시가 30번 넘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닷컴 버블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던 상황이었는데요. AI 거품론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ROE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면은 90년대 후반 그런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건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업들의 추가 성장, 기업의 펀더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관련된 시장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트럼프 2기에서 계속 두드러지는 정책 리스크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이 네. 90년대 닷컴 버블을 예견했던 이 오크트리 자산운용의 하워드 막스 회장 역시 또 AI 붐은 아직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해줬습니다. 이 버블의 주요 원인은 일종의 심리적 광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좀 AI에서는 이런 광기는 안 보인다,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아직 광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워드 막스라는 뭐 구루가 말씀하신 거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는 건 단순히 가격이라든지 허딩 효과라고 해서 막 쏠리는 그런 것만 보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버블이라는 거는 그런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가격 그리고 너도 나도 뛰어드는 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긴 하지만 네. 데이터에 기반해서 볼 수밖에 없죠. 아까 네, 원신호 그렇죠. 팀장도 말씀드렸지만 뭐 ROE 수준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국면에 대한 비교는 있는데 그 하워드 막스의 어떤 평가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 그 금융 시스템과 실물 시스템의 스트레스 강도가 얼마나 높아졌냐 낮아졌냐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고 네. 그 돈들이 얼마나 또 재복제가 돼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물 시장에서는 기업의 대출이라든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예대율이라든지 네. 그리고 기업의 어떤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90년대 후반 IT 버블이 빵 터졌을 때보다는 상당한 여유가 있고 네. 오히려 비교하자면 96년과 비슷하죠. 96년 이후에 IT 버블이 사실은 3년 동안 더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96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 아니면 이제 시장이 약간 이상하다 자기가 평가하기에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비이성적 과열이 그때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96년도에. 지금 보면은 기시감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달 전인가 그런 멘트를 했었어요. 지금 맞아요. 시장은 조금 좀 막 비싼 것 같다? 막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죠. 기자회견 끝나고 예, 예. 질의응답 맞아요. 속에서 얘기를 예.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도 90년대 버블에 대한 뭐 월가의 시각이나 투자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사실 그때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버블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버블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부러지진 않는다라는 쪽에 한 표를 주고 있고 네. 그 이유는 실물 경제에 여전히 레버리지의 룸이 남아 있다. 저는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는 지표는 미국 은행들의 예대율 네. 아직 한 80% 수준도 안 되고 있고 IT 버블 때는 100%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 증가율이 여전히 단자릿수에 불과하고 네. IT 버블 때는 그러니까 10%가 넘어왔던 상황이고 아, 무엇보다 이제 그 어떤 밸류에이션 자체도 매그니피션트 7의 중간값이 지금 한 25배, 뭐 30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 IT 버블 때는 50배가 넘었었던 그런 어떤 뭐랄까 상황이 다름을 생각해 보면 뭐 변동성은 있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뭐 부러져서 IT 버블이 붕괴되고 뭐 70, 80% 하락이 나오고 그런 사이클은 아니고 약간의 어떤 조정 국면이고 뭐 금리라든지 성장을 주입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업가들의 가이던스가 나오면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 10에서 15년마다 이 네. 버블 논란은 불거지고 어떻게 그렇죠. 버티냐의 문제인데 90년대 후반에서는 이제 IT 버블이 이제 응축이 되면서 2000년대에 터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크레딧 시장, 금융 시장에 관련된 이제 광기에 기반했었던 흐름들은 2008년에 터지게 그렇죠. 되고요. 주택 버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어떻게 버티고는 있는데 팬데믹이라는 이 글로벌 보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예. 조금 기존의 잣대로 바라보기 어려운 어려웠고 그렇죠. 예. 그 후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대했었던 인플레를 인플레. 우리가 22년에 이제 직면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파월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오픈 AI, 샘 올트만도 예. AI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요. 예. 버블이 되낼 수 있는 버블의 징후를 찾을 수 있는 좀 몇 가지 기준들 아까 예대율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액이 국채하고 MBS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근데 기업의 회사채 발행액은 네. 계속해서 한 5년간 1조 달러 초중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대율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땡기는 건데 그렇죠. 대출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하는 부분들 또는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파티장에서 먼저 나가면은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렇죠.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터지면 이제 망하는 거고 맞습니다. 적당할 때 엑시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맞습니다. 지표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를테면 매주마다 나오는 미국의 상업은행 대출 증가율, 대출 뭐 기업 대출, 그게 네.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 대출이 있고 소비자 컨슈머 크레딧이 있고 네. 이제 C&I 대출이라 그래서 이제 뭐 커퍼릿 앤 인더스트리얼 이제 론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전 은행권의 대출 금액이 있는데 그게 한 2.5조 달러, 한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이제 그로스로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가속화되는 레버리지가 버블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 지금 뭐 거의 2% 3%밖에 안 됐어요. 다분히 아까 회사채 발행도 상당히 안 돼 있던 이유가 금리가 높았잖아요. 네. 금리가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높은 수준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해왔었던 건 워낙 현금 흐름이 왕성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메가캡 기업들이 본인들의 현금 흐름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의 전환점이 발생한 것 같아요. 구글이라든지 빅테크들도 뎁 투자, 그러니까 부채를 빌려서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저께 왜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100억 달러 투자를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지 AI 버블을 위해서는 그게 간다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매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은행 그렇죠. 입장에서 매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출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100억 달러 투자하지만 사실 자기 자본 투자도 있고 VC를 투한 투자도 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게 되면 내가 더 대출을 할 수 있으니 네. 이게 좀 복선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 실적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계속 JP모건, 시티, 골드만삭스도 나올 텐데 우리는 이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충격의 버퍼가 있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이니까 투자자들한테도 안정감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연준이나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해도 다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봤을 때도 이미 이제 SRL 규제나 이런 거 네.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으니까 규제 완화 사이클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코멘트가 어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빅테크들도 부채를 빌리면서 투자하려고 할 거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 금리가 떨어지면 예대 마진은 떨어지거든요. 예금 금리는 못 올렸고 대출 금리 많이 올렸으니까. 근데 네. P 곱하기 Q에서 P는 떨어지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P 떨어지면 매출 늘리면 뭘 해야 될까요? 양을 늘려야죠. Q로 늘려야 되죠. 네. 그냥 론 그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대출 그로스가 올라가는 속도 그게 얼만큼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는 필요한데 네. 너무 빨리 올라가면 안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한 아까 C&I 대출로는 한 10%. 두 자릿수가 예. 나오면 근데 10% 가도 2, 3년 주가는 더 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의 그로스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올라오는지 봐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신용대출 증가율 같은 거. 예, 미국의 시장에서. 필라라 그래서 네, 미국의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증권 감독국 같은 네, 핀라. 거기서 매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네. 네. 뭐 그 기업과 기관과 이제 개인들인데 사실은 미국은 기관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더 많아서 그것도 보면 한 40% 넘어가면 버블이더라고요. 지금 한 25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지표들을 좀 보조 지표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버블마다 산업을 부흥시켰던 건 달랐지만 네. 결국 돈이 돌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돈이 여기저기 막 꽂히면서 버블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의 증감 속도가 빨라지면 아 버블이 여전히 하구나. 근데 너무 소위 말하는 임계치를 넘어서면 좀 너무 그 파티 끝까지 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달리지 말아야겠다. 네. 적당히 달리자. 파티장 불 켜기 전에 나와라. 예, 근데 그 파티장이 지금 문이 열린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그 문이 열려서 이제 문을 닫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네. 아직까지 문을 닫진 않았다. 그쵸? 문을 이제 열었다니까. 이제 오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대출 증가율 그리고 신용 활용도 이런 부분들이 이 버블의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면은 예. 지금 국면에서는 아직 버블이 아닌 걸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장주, 그렇죠.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맞겠고 맞습니다. 여기에 핵심 them은 AI다. 맞아요.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AI, 그러니까 뭐 버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버블을 논하지만 우리가 이런 버블을 얘기한 이후 3년, 4년 내지는 5년 이후에도 여전히 AI가 확대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버블, 우리가 뭐 튤립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철도 버블이라고 얘기하고 네. 일본의 어떤 자산 버블, IT 버블, 그때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닷컴 버블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원자재 버블 이런 거였잖아요. 뭔가 그럴싸한 내러티브가 있으면 사람들은 네. 이제 뭐랄까요? 돈을 더 투여하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은행 대출 담당자도 한국으로 따졌을 때 규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주택을 투자한다는 사람보다 서울의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은 대출이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게 한 건에 나오니까. 훨씬 더 이제 그렇죠. 세일즈를 많이 할 그럼 수도 지금도 있고 보면 안전하잖아요. AI나 오픈 AI 여러 가지 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전력이나 원전이나 이런 AI 밸류 체인에 대한 이런 어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출의 어떤 기준 상사에게 통과될 수 있을 만한 대출이 뭘까 고민할 거고 그거는 조금 다들 컨센서스가 돼 있는데 네. 어디 갑자기 인도에 어떠한 거기에 투자하고 싶다고 상신했을 때 통과가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아시겠지만 분기마다 대출 그 대형은행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스탠스도 있어요. 엄격하게 하고 있다, 완화시키고 있다. 이런 지표들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씩 완화시키더라고요. 그럼 이게 한 분기 이후에 대출 그로스가 올라가긴 합니다. 네. 그런 지표들도 근데 그건 분기 데이터다 보니까 네. 그것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의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백데이터들은 여기 네. 계신 이제 리서치에 계신 분들이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아유 뭐 아무리 저희가 찾아봤자 오래 계신 본부장님 같은 솔로몬. 분한테 아유 지혜로는 못 따라가는데 근데 일단 버블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버블이 진짜 무섭잖아요. 버블이 터지면은 무섭죠. 오늘 저는 유튜브는 보진 않았는데 방송인 네. 일본 출신 사유리 씨가 있잖아요. 방송인 이금희 씨가 유튜브를 하셨나 봐요. 거기에 출연을 해서 자기가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네.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 집주인분이 자기 집을 사라고 했대요. 10억 주고. 네. 10억에 팔겠다고. 근데 본인은 부동산 버블을 일본에서 목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안 산다. 근데 그거를 되돌리고 싶대요. 그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4배가 올랐대요. 4배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껄껄껄 이렇게 껄껄껄. 되는데 그만큼 무섭다는 거잖아요. 버블이 무섭죠. 버블이 터지면은. 맞아요. 터지면 그쵸 실질 가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떤 만남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요를 감안한 지금 상승은 아니잖아요. 네. 공급, 뭐 캐펙스, 뭐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 이러면서 막 달려갔는데 수요는 저기밖에 못 왔다. 아니면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아라는 인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우리가 다들 갖고 있지만 보급이 된 건 맞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탑재된 기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탑재한들 이거 더 그 뭐랄까요 교체에 대한 니즈를 많이들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걸 다 쓰는 것도 어려워. 쓰는 것만 이게 또 쓰기도 굳이 하고 하면 뭐 그러니까. 이제 SNS에 올릴 수 있는 여러 기재들은 다 사용하겠죠. 네.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를 100% 활용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지 아, 않습니까? 진짜 근데 어려울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도 쓰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시간도 아껴주고 상당히 이건 혁신이야 했지만 나중에 가면 AI의 어떤 뭘까요? 한계 효용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계속 밥을 계속 먹어도 어느 순간은 배부르는 것처럼 맛이 그게 올 것 없- 같은 네, 맛이 느낌은 없-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있죠. 지금은 기술주 성장주인데 만에 하나를 가정하고 버블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버블이다. 야, 네. 그거는 복동이 분들에게 미리 살짝 귀뜸을 네, 해주세요. 그거는 근데 지금 한 1년, 2년 이후에도 버블이 안 꺼질 수도 있으니까. 보험 가입하듯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보통 다우의 개들, 뭐 배당주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아니면 굳이 소위 말하는 상승과 하방의 해지를 가져간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 귀족주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름이 예를 좋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5년, 30년, 그러니까 3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 예. 그리고 지금 그 시대의 성장도 갖고 가지만 배당도 어느 정도 해주는 기업이라는 거죠. 배당 수익률 높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리스토클렛이라는 그런 인덱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DD, 그러니까 낙폭의 폭도 그냥 지수보다는 적고 오히려 방어하거나,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로 일정 부분 포트를 좀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재편하는 건 좋죠.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는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업체들도 많지만 그런 기업들은 수익이나 배당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생각도 안 그러니까 해요. 배당한다 그러면 빠지겠지. 네. 근데 이제 마소나 이런 기업들은 수십 년간 배당을 꾸준히 늘리면서도 성장을 위한 캐펙스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에서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배제도 안 되고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질 수 네. 있는 그런 네. 어떤 종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버블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픽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은 G 버노바입니다. 네. G 버노바가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유망한 원자력 주식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 버노바는 제너럴 일렉트릭 G에서 이 분사된 기업으로 전력과 에너지 분야에 좀 특화돼 있는데요. 특히 AI로 인해서 좀 전력 수요 급증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약 90% 상승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앞세워서 신규 원전 시장 공략에 또 나섰죠. 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네. 첫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고요. 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두 번째 원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 버노바는 2030년대 중반까지 SMR 사업을 통해서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도 오는 2035년까지 신규 원전 2기를 그리고 또 2045년까지는 10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MR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국영 전력회사 바텐폴이 이 GE 버노바를 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는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원자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침을 세웠고요. 미국 내 원전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은 G 버노바 앞으로 꾸준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GE 버노바 얘기를 또 함께 해볼 텐데요. 네. 이 CEO는 올해 2월에 이 시티그룹 컨퍼런스에서 이번 10년은 원자력이 서비스 성장을 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GE 버노바가 원자력 관련주로 매력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매력도로 보면 원자력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를테면 뭐 원전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SMR, MMR 하면서 그쵸.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러 이런 기업들 네. 미국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입방아에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이 오클러더라고요. 네, 오클로. 근데 이제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여기 포트폴리오에 뭐 풍력도 한 30% 있고 네. 뭐 파워가 그래도 한 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완벽한 원전주는 아니지만 원전과 관련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유틸리티 그쵸? 관련된 예, 유틸리티. 전통적인 산업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를 좀 이제 편입을 있는 시켰다. 뭐 한국전력이랑 좀 비슷하게 봐야 네,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AI 수요 때문에 굉장히 쇼티지가 있는 상황이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지멘스나 그리고 이제 미쯔비시 중공, 그러니까 이 세 개 기업이 전체 그 수 공급의 한 70%를 담당하는 과점화된 시장이라서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AI 데이터 센터도 생기고 있고 탈석탄 정책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터빈이 필요한데 이 세 기업들이 나눠 갖고 있고 성장은 그러니까 이거 말은 뭐냐면 약간 안정적인 네. 캐시 카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 또 있는 거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SMR이라든지 원전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모멘텀도 좀 같이 결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네. 아마 옥동이 분들도 네. 엄청 관심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뭐 오클로 뭐 요즘에 G 버노바, 아이렘, 뭐 센트러스 에너지 뭐 요즘에 뭐 전력 공급에 관련된 거면은 일단은 다 맞아요. 가자 분위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격세지감인 게 원전하면은 이거 원전 없애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한 게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념, 뭐 정치 이런 것과 별건으로 AI라는 이게 대세가 생기니까 그런 건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완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가 이 그 미주픽 시작하기 전에 브리핑이 이제 잘 나왔었는데 오픈 AI고 그 10기가와트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력이 필요한 거는 누구나 아는데 이게 그 원전 이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 석탄 석유를 제외한 뭐 친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환경 에너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뭐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뭐 지열이니 이런 부분들이 한 15년 동안 상당한 기술 발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의 그 수급 그리고 네.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특징은 우리가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이 일반 가정 환경에서는 뭐 이렇게 있다가도 정전되면 불편한 건 있지만 좀 기다리면 또 들어오잖아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에 정전이 되면 그 데이터 손실로 인한 그렇죠. 그게 우리가 네. 보통 우리 반도체도 한번 전력이 팍 핀트 나가면 다 뭐 소위 말해서 몇 조 원이 막 날아간다는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일 이제 저희 리서치에서 연구원들이 코딩을 많이 넣는데 이게 다 유료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뭐 우리가 지식인에 물어보듯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넣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막 구동을 하고 있는데 서칭하고 막 들어가고. 막 구동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게 끊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완전히 도루묵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문제가 됐지만 화재로 소실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뭐 그 비상시에 구축하는 데이터까지 생각해 보면 엄청난 에너지원과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가장 스테이블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지 않겠냐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원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 제3이 나오는 게 폐기물이나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이제 오클로, MMR까지 넘어가는 네. 거고. 그래서 AI 버블, AI의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에서 이 원전이나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슈는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은 옥동이 분들 관심 가지는 요즘에 업종인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 아, 그런 건 지금 있죠.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약 150배. 내년은 좀 이익에 대한 추정치를 높였을 때 한 3, 40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될까요? 지금은 그런데 네.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 국면일 때 이렇게 그 핵심 주도주의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밸류 체인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순환매들을 좀 보십시오라는 얘기들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주가의 재상승이 나왔을 때는 결국 AI, 오픈 AI나 엔비디아나 그런 밸류 체인의 그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 가져야 이런 기업들이 더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 체인의 사이드는 아니지만 어떤 그 사이드에 있는 종목이 핵심인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PER이 이를테면 30배 수준인데 이거보다 높다? 그러면 좀 비싸다고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그냥
그 1등주를 사는 게 네. 낫지 않겠냐는 네,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이것도 좋긴 합니다만 네. 그건 뭐랄까 포트폴리오 상황에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만 네. 이런 조정 국면일 때는 딱 빠지면 이제 뭐 사야 되지?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는데 했을 때는 사실은 그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이 끝나지 않는다면 주도주가 끝까지 가서 끝나거든. 맞아요, 맞아요. 주도주가. 예. 근데 이제 지금 AI니까 전력 공급 확실하는 게 원자력 네. 뭐 이렇게 되는데 주인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여러 전력 유틸리티의 그쵸. 산업을 해왔고 네. 뭔가 지위가 붙으니까 다른 그런 기업들보다는 뭔가 좀 안전할 것 같고 맞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최근의 장에 있어서는 꾸준한 상승세는 견인할지언정 그렇죠. 주도주로서의 입지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수익률 개념에서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는데 예. 그래도 또 혹자들은 여러 산업들을 해왔으니까 해지 차원에서 뭐 해상 풍력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지금 내년 실적에 대해서 조금 비토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가 되면 인프라 투자 좀 더 할 수 수 있다. 있는, 뭐 네, 이런 맞아요. 해지 차원에서 이걸 수익률을 뭐 좀 보장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지 아니면 어떤 포인트들 좀 유의해야 될 점 있을지 짧게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력의 비중이 한 30% 되고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파워가 한 뭐 40% 넘는 매출을 갖고 가기 때문에 글쎄 그냥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제외하고 시장의 AI 밸류체인에서 이제는 관심을 바꾸면은 아예 색다른 어떤 섹터의 순환점이 올 테지. 네. 그래도 덜 빠진 이 기업이 수익률 좀 약간 메꿔주고 있는데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해서 다른 애들은 100% 오르고 70% 빠지는데 얘는 뭐 50% 오르고 20% 빠질 수는 있긴 하겠는데 그 하락을 방어해주면서 뭐 다른 넥스트 주도 업종으로 얘가 이제 전환되느냐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격가지로 지금은 예. 시장에서 네.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렇게 저는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보고 근데 있습니다. 옥동이 분들이 이제 너무 올라서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휘 번호반은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보니까 지휘번호가- 먼저 좀 200불대인데 지금 600불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지휘 번호바 살래, 뭐 뉴스케일이나 오클러처럼 아예 그 생 원전 살래 네. 그러면 그냥 생 원전 네. 사는 게 낫다. 생 네, 원전을 사는 게 네. 생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또 지휘 번호반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순매수 상위 톱 2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위에서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나머지 아이리스, 팔란티어, 메타가 올라왔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까지 올라왔네요. 네, 순매수가 네. 지금 순위가 아주 격변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쫙 내려왔고요. 맞아요. 이제 들어갔다가 조금 머무는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그쵸. 아이렌 다시 1위 제타나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 역시나 계속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주가와는 좀 좀 무관하게 메타, 유나헬이 상당히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조금 빼앗는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빼앗은 게 코어 위브와 퀀텀 컴퓨팅. 또 이제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만 아주 메인의 입지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조금 소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그 매수의 강도가 세지는 흐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1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네. 10위권 중후반부에서는 워낙 지금 순위가 격변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1위에서 20위도 한번 볼게요. 먼저 BTQ 테크놀로지스가 많이 올라와서 11위에 자리를 했고요, 지금. 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위부터 20위에 그 315억 원, 227억 원, 이게 90억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에 대한 부분들 또는 아니면은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몰려오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것들이 커넥사, 맞아요. 스타벅스, 네. 어라이즌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네. 기존에 그래도 꾸준히 있었던 TSMC나 네비우스는 20위권으로 이제 점점 밀려나는 모습들이고 조비가 최근에 안 보이다가 다시 들어왔죠.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에 있어서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종목의 편입 편출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들로 해석하는 것이 좀 적절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수 매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여전히 1, 2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이렌이 올라와서 3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네. 아이렌이 1위를 탈환하면서 그쵸. 거래량이 늘어났고 네. 테슬라, 팔란티어가 바뀔 가능성은 지금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서학개미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많고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꾸준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서 언제든지 만약에 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의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좀 계속해서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관 금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톱3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애플, 아이온큐 자리 바뀌었고 나머지 네. 이제 톱10은 자리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고다 보니까 네.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쵸. 근데 이제 좀 전에 보시다시피 네. 10위권 내에서 서로 자리 바꿈이 있었는데요. 애플이 올라왔고 아이온큐가 떨어졌는데요. 애플 최근에 주가의 동력은 약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애플의 주가는 떨어지는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애플이 좀 올라왔고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쪽에서는 좋은 흐름들은 있지만 조금 이제 자리 바뀜이 있었다. 요 정도가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 먼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살펴볼 네. 텐데요. 네. 많이 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네. 네. 네, 이번에 그 셧다운 관련해서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 오바마 케어를 ACA를 했는데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나일은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들 있고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이게 그쵸? 오히려 네.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유나일 사학개미 분들 되게 관심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수학개미 분들의 포트 조정은 정말 되게 유연하면서도 되게 네. 빠르네요. 그런 거. 저희 그러니까 빨라 선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밸류 체인에 투자를 확 했다가도 시장의 어떤 고점이나 변동성이 오니까 약간은 해지할 수 있는 업종으로 이렇게 막 아까 보니까 애플도 나오고 맞아요. 네, 유나이티드 그렇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AI 밸류 체인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업종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여기서 버블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을 때 이를테면 좀 방어할 수 있거나 차세대 내지는 넥스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캐펙스나 공급을 하면 수요를 해줘야 되는데 수요단에 돈이 그래도 계속 나갈 수 있는 쪽이 이를테면 재량 소비 쪽에서는 애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네. 거고 왜냐면 AI 탑재해서 근데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서비스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현금 지출이 있는 쪽이다라는 생각에서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내에서도 최근 2주 동안 가장 그 미국 투자자들에게 그 바이럴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네. 네. 그 일단은 오라클이 1순위인데 네. 2등, 3등이 애플하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포트의 변화를 그 어떤 펀드 매니저들보다 빨리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는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과 이제 어떤 서비스 같이 이제 하면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네.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이슈도 좀 있고 뭐 약가 인하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 보험 손해율이 좀 압박받는 부분도 있긴 네. 합니다만 저는 아까 이제 순위를 보면서 본 거는 이거는 그 개별 기업에 대한 판단보다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떠한 이 충격에 대비한 아니면 이 약간의 변동성에 대비한 어떤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의 매수였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정말 그 성악개미분들 포트의 편입 편출 아니면 그러니까요. 비중 확대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네. 좀 아트의 경지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이 국장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네. 그간의 국장이 지지부진할 때 그쵸.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단련한 그런 그 것 포트폴리오 같기도 조정에 합니다. 대한 맞아요. 그 실력이 어김없이 미장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저희 BTQ 테크놀로지스 또 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하라는데 맞아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안도 중요하다. 그쵸, 그쵸, 이럴 그쵸. 때 이제 보안은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놓고 대응을 그쵸. 하자 이런 건데 이 한국도 주요 시장으로 보면서 네. 이게 한국에도 협력 네. 강화하고 뭐 언제나 보안을 얘기하면은 뚫리지만 또 다시 보안을 계속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뭐 예. 그런 거 계속 엎치락뒤치락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좋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저도 그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산 그리고 넷으로 이제 좀 순위가 빠르게 올라온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BTQ 테크놀로지가 있는 거예요. 네. 뭐 일주일 만에 8등이나 올라오고 네. 이런 기업들은 다 어떻게 알고서 사실은지.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역학을 활용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결제라든지 결제 정산 네트워크에서 이제 양자 보안 수준으로 좀 약간 이렇게 그 보호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건데 뭐 어떻게 제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관심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국가 주도로든 민간 주도로든 이제 굉장히 어떤 그러니까 그 또 하나의 통화 시스템에서 소위 말해서 자리를 잡는 헤게모니 역할을 할 텐데 이 헤게모니가 되려면 네. 헤게모니가 되려면 이제 어떠한 정말 스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그냥 네. 가격의 스테이블도 있지만 보안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모멘텀이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일 것 같긴 해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 때 크립토가 뭐 흔들리는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는데 청산도 있고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청산 말고도 이게 양자 쪽에서 이게 해독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아.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게 참 다시 한번 놀라운 거는 그 서학개미 20순위 리스트를 보면 정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알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사실 수익이 나오거나 매출도 굉장히 소소해요. 그래서 기술이 있다,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보안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했는데 실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수익이 나온다까지는 못 갔어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이제 결제업체 다날하고 협력을 다날.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여기에서 뭔가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주가 퍼포먼스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긴 네.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뭐 거의 사실은 뭐 매출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적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렇겠죠. 네, 서학개미들이 확실히 발이 빠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네. 솔로몬도 인정한 거 보면은 네, 맞아요. 이거를 네. 보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담긴 담아야 되는데 그쵸, 그쵸. 언제 이게 빛을 발할지는 맞아요. 모르겠는데 네. 주가는 그 이전에 먼저 펌핑을 하니까 맞아요. 성악개미 분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뤄보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CEO가 오픈 AI가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네, 이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오픈 AI, 그동안 손만 무성했던 브로드컴과 드디어 협업을 공식화하면서 브로드컴 주가가 단숨에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오픈 AI의 영향력이 막강하긴 하지만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픈 네. AI가 어떻게 좀 이거 600억 달러를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챗 네. GPT의 성장 속도 때문입니다. 네. 현재 챗 GPT는 주간 사용자 수가 8억 명을 돌파했는데 이 막대한 사용자를 수익화할 수 있다라면은 오라클과 맺은 대형 계약 규모도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은 지난 2022년 의료 IT 기업 선호를 약 280억 달러 인수를 했는데 이 선호의 환자 포털에 오픈 AI 인공지능 모델을
본격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는 오픈 AI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라클 본부장님, 이 네. MS와 또 AI와 AI 클라우드와 또 이 열풍을 잘 올라탄 케이스로 좀 뽑히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86% 급등을 하고 또 시총 맞습니다. 9천억 달러에 네. 육박하고 있는데 다만 AWS 그리고 또 MS와 격차도 크고 부채 비율도 좀 있는 편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버블은 아직 아니지만 버블로 가는 문을 열었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업종이 오라클 같은데 클라우드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GPU를 기반으로 레버리지 일으키고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에 또 레버리지 있고 이렇게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라클 입장에서 오픈 AI가 투자를 그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들의 성장이 그래서 가시적으로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이 한 거라고 네. 저는 판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클라우드와 관련된 수요가 아까 뭐 주간으로 8억 명 8억 명 네. 쓰고 있대요. 네. 어마어마한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미국의 AI 도입과 침투율이 그래서 얼마냐? 그 근데 지난번에도 지금- 항상 말씀해 네. 주셨던 부분이. 챗 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네. 니네들의 아유. 지금 한 업종마다 조금씩은 다르죠. 업종마다 가족이- 다르고 네. 기업이 쓰는 거, 가게가 쓰는 게 다른데 기업 수준에서 AI 도입은 여전히 8%에서 9%라고 나오는 그때 거죠. 말씀 주셨던 네, 그 네, 네. 싱글 디지.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확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 네. 그만큼 이러한 데이터들이 점점 커진다라는 가속도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핵심 기업이 이런 기업인 거죠. 오라클이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그럼 이 돈을 빌려서 투자한 쪽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익이 나오면서 이 부채가 서스테이블하게 이익이 나오면서 또 악화되지 않고 또 투자를 하면서 가지 않겠냐. 그럼 그 매출은 어디냐 했을 때 오픈 AI가 해줄 거다. 그럼 오픈 AI는 또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침투율이 6%밖에 안 되는, 10%밖에 안 되는데 하면 근데 너무 과도하게 돈을 빌린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나왔던 기업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뭐 마진 대비라든지 이런 걸 보자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라클이나 네오비스 그다음에 뭐 코어 위브 이런 클라우드 업체들이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나중에는. 네. 왜냐면 얘네들이 상당한 레버리지. 네. 파티장에 불이 켜질 때. 보통 얘기하는 전환 사채 같은 거 전환 사채도 발행하지 않고 전환 노트로 컨버터블 노트 그러니까 전환 사채는 뭐냐면 일들을 주면서 이제 발행하는 네. 건데 이거는 지금 네가 돈을 주면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바꿔줄게라는 하나의 워런트 같은 거. 네. 노트를 주면서 네. 돈을 빌리고 있는 애들이 얘들이에요. 네. 그래서 얘네들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뭐 한없이 큰 어떠한 리스크에 빠졌다면 버블이 이제 어떤 구분응선에 왔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더 가고 있는 거죠. 오라클이 9월 달에 실적 나왔을 때 주가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쵸. 레리 앨리슨이 다시 세계 최고 부자 1등이 맞아요. 됐다가 1등 머스크한테 좀 됐잖아요.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어르신께서 1등이 됐다는 건 정말 막강한 영향력인데 오라클의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던 거는 이 클라우드의 수익성이 진짜 맞아? 네. 라는 의심을 시장 그쵸. 참가자들이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오픈 AI랑 이렇게 하면서 돈이 그쵸.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마침 제가 미주픽을 오기 전에 네. 갑자기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통신사에서 이번 달 계약하면 첫 달은 돈 내고 두 달은 공짜로 줄게. 그 저기 GPT요? 네, 제 집.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조금씩 넓혀가는 거죠. 이제. 네. 맞아요.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것 오라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 있지만 좋잖아요. 맞습니다. 오라클 이거 클라우드에 대한 사업성 네. 그리고 뭐 그 RPO에서 남은 이제 향후에 매출을 꽂힐 수 있는 거 뭐 전년 동기 대비 360% 늘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의구심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오라클은? 그러니까 포트에 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포트에 얘기한 담자. 것처럼 네.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은 GPU 생산 업체, 파운드리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그
과 관련된 업체 아. 뭐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는 네.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옥신곡신하면서 올라가는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오라클 내지는 뭐 코어 이브 뭐 이런 기업들은 갖고 가야 되는 포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라클은 또 트럼프하고 친하니까. 오라클 미라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라클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1시간 이렇게 본부장님과 또 함께 꽉꽉 채워봤습니다. 저희 미즈픽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